안녕하십니까. 고고TV 여명입니다. 녹화하는 시간이 4월 28일 금요일 10시 반입니다. 밤 10시 반인데요. 사실상의 윤석열의 국빈 만찬 미국 방문은 끝났습니다. 4월 29일 새벽부터 MIT와 하버드대에서 강연을 하는지 또는 학생들과 석학들과 자담회를 하는지 그것은 별 영향이 없을 것이고, 고고TV를 보시는 분들은 한 달에 몇만 원씩이라도 자율구독료를 내고 보시기 바랍니다.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일주일에 만 원도 안 들어오는 방송은 고고TV가 대단히 힘듭니다. 고고TV는 모든 그 초점이 내년 4월 10일 총선에 맞춰져 있습니다. 어떻게든 민주당의 득세를 막아야 되고 또 보수, 중도 확장을 꾀하는 방송인데요. 현재 이런 식이라면은 내년 총선은 국힘 보수는 완패합니다. 백석도 못 가져올 위기 상황입니다. 그걸 반전시키기 위해서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한일 굴욕회담, 미국의 저자세 외교, 또 5월 20일부터 열리는 일본 오사카의 G7, 그 모든 것이 윤석열이 말한 담대한 가치가 아니라 윤석열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한 대통령실의 쇼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획쇼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고고TV는 웬만하면은 현재 방송 입장은 균형을 맞추려고 그러고 어떻게든 정치를 한번 변화시켜볼까 필부지만은 또 중용을 지키려고 그럽니다. 국힘 김기현 체제가 무너지지 않는 한 고고TV는 김기현이나 국힘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김건희가 한남동관제에서 처박혀가지고 자숙을 하지 않는 한 윤석열을 지지할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고고TV의 방송 지향점을 아시고 자율구독료를 한 달에 몇만 원씩 좀 내주시고 여유 있으신 분들은 후원도 좀 부탁드립니다. 부탁 말씀드리고 5박 7일에 요란했던 윤석열 김건희 띄우기, 이것은 완벽한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대실패가 아니라 대실패인데요. 명분은 있었어요. 명분은 있었다. 한미 혈맹의 강화, 그리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인도 태평양 전략의 자유 진영에 확실히 서는 명분은 있었으나 대한민국에 대한 실익은 없었다. 그래서 대실패인데요. 이 과정을 5박 7일, 현재까지는 4박 7일인데 28일 땡 하고 올릴 거니까 5박 7일에 윤석열의 그 국빈 만찬 외교를 보면은 정상외교라고 애초부터 제가 말씀 안 드렸죠. 만찬 외교를 보면은 특징적인 게 몇 가지가 나오죠. 가장 특징적인 게 윤석열은 명분은 얻었으나 대한민국을 위한 실리는 하나도 못 챙겼고 국익은 없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김건희가 윤석열의 국정 동반자, 동격의 대통령 진로서 미국 조야를 휩쓸면서 사실적으로 김건희가 대통령으로 등극했다. 벌써부터 고고TV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위험해서 그러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하다, 김건희가. 그래서 계속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윤석열의 그 5박 7일 동안에 그 활동을 보면은 사실상 김건희의 활동이 더 많고 활동상이 더 많이 국내에서 보도됐고, 미국은 김건희를 꼬시고 올라오고 그러면은 윤석열이 좋아하더라. 그거를 확실히 포착을 했고, 또 이 국빈 방문 기간에 보면은 대단히 문제점이 두 개가 발견돼요. 김건희의 대통령 치를 제외하고는 첫째, 대한민국 보수의 정체성을, 대한민국 75년사를 완전히 망가뜨렸다. 박정희 이후에 우리는, 김대중도 마찬가지였고, 박정희 이후에 우리는 북한의 핵에 대처할 수 있는, 우리가 대한민국도 핵을
만들어야 한다. 핵을 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보수나 대한민국 국민의 지향점이었죠. 근데 그걸 갖다가 사실상 핵 공유라고 궤변을 늘어놓으면서 핵 포기를 선언했다는 거죠. 대한민국은 NPT 탈퇴를 안으며 절대적으로 핵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하고 왔다는 거죠. 북한은 핵을 완성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대단한 문제예요. 보수 정체성 또는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체성에 대해서 완벽한 배신을 하고 온 거죠. 이때까지 보수들은 보수 정당은 민주당도 마찬가지예요. 노무현 때까지. 북한의 해결하려고 햇볕 정책도 쓰고 북한에다 돈도 갖다 줬으나 북한은 계속 핵 개발에 들어가서 한쪽으로는 민주당, 김대중, 노무현 때까지도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되겠다는 그 욕구가 대단히 있었어요. 그죠? 그러면서 어떻게든 북핵 문제를 해결하려고 그랬죠. 문재인 그놈은 완벽히 애가 미쳐가지고 비핵화로 갔었고 남한만 비핵화 그놈이 근데 보수들은 75년 동안 계속 우리도 핵을 개발해야 된다. 특히 박정희가 핵을 개발을 시도했고 전두환은 그걸 갖다가 지 정통성을 팔기 위해서 정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미국한테 핵 포기 비밀 계획을 다 폐기시키고 그동안 개발한 걸 갖다 바쳤고 그럼에도 보수들은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이 핵을 갖고 있는 한 우리가 생존할 수 있는 위협이 너무 극대화되기 때문에 우리도 핵을 가져야 한다. 그게 모든 국민의 영혼이었어요. 그래서 이 보수나 특히 할배 할매들은 우리도 핵 개발해야 되고 빨갱이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핵을 개발해야 되고 핵을 보유해야 되고 안 그러면은 북한에 전술핵과 전략핵이 다른 건 전술핵은 조그만 거고 포탄 같은 거고 전략핵은 막 핵 잠수함 스텔스기 막 이런 큰 것들 전술핵도 못 들여오고 전략핵도 못 들여오게 했다. 윤석열이. 그리고 치명적인 것은 우리가 핵 개발을 최소한 윤석열 임기 내에는 못하게 돼 있다. 비밀스럽게 몰래라도 못하게 하고 그런 멍청한 짓을 하고 왔다. 그게 결정적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뭐죠? 지금 그 전기차 보조금하고 또 반도체법. 전기차 보조금은 대충 해결되어 가는 것 같아요. 근데 미국은 미국의 뭐 테슬라나 포드 같은 경우는 중국에도 공장 짓고 중국에도 합작져 가지고 중국 애들 보조금 다 주고 지금 그러고 있어. 지들 보조금 다 먹고. 근데 우리라 잠시만요. 우리나 EU 같은 데만 지금 보조금이 후달리죠. 일본은 거의 비켜가는 것 같아요, 느낌이. 그런데 반도체법을 보면은 이거 반도체가 지금 대단히 문제인데요. 전기차도 앞으로 자율주행차도 반도체가 좌우하죠. 그죠? 반도체 같은 경우는 그냥 빨가벗겨 주고 우리는 하나도 못 가져왔다는 거죠. 반도체는. 그래 미국이 일국 반도체 패권을 들어가는데 그냥 미국에 숙이고 지금 그 심상치가 않아요. 일본은 뭐 반도체가 지금 다시 재부흥을 원하고 EU는 지키려고 그러고 우리도 지키려고 그러는데 우리 걸 뺏기고 왔다는 거예요. 요번에 반도체법 거. 그래 산자부 장관이랑 미국 그 상무부 장관 이런 애들이 윤석열과 바이든 회담을 끝나고 후속 회담을 오늘까지 했는데 오히려 저희네들은 미국 상무장관 상무부 애들은 전기차 IRA법을 더 강화시키려고 하고 있고 반도체법에 대해서는 전혀 양보할 생각이 없다고 오늘 저녁까지 나오고 있죠 뉴스가.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인을 122명을 끌고 가서 그들이 영혼이 터질 정도로 뛰었으나 대통령이 해야 되고 대한민국 정부가 해야 될 그런 일을 하나도 안 하고 그들은 허공에 그 광야에 그냥 놔둬버렸다. 특히 반도체, 미래 첨단 산업 이런 거. 그렇죠. 그 우주 항공 산업이나 또는 양자역학 그거는 수십 년 후의 이야기예요. 현실에 우리가 목도한 국익은 반도체와 전기차였는데 그걸 아무것도 못 얻고 그냥 대접만 잘 받았다. 그 두 가지가 핵심인데 그럼 가보죠.
지금 그 윤석열이 떠나기 전부터 워싱턴 포스트하고 전화하면서 일본한테 무릎을 꿇고 억지로 꿇고 사과를 억지로 받아내면 안 된다. 그게 내가 윤석열이가 억셉트할 수 없다. 그거부터 설화로부터 시작해서 갔어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이 가서 아무 사고도 안 치고 요만큼이라도 가져오고 김건희가 나대지 않으면 지지율이 한 4, 5%는 올리지 않을까. 4, 5%는. 왜냐하면 이거는 대단한 혹이었어요. 대한민국이나 대통령 윤석열 입장에서는. 가서 아무 사고만 안 치고 대진만 잘 받고 오면 돼. 근데 그걸 사고가 많이 났다는 거죠. 일본의 무릎을 꿇리고 억지로 사과를 받아내는 100년의 역사 과거를 거치면서 받아낸다는 것은 내가 억셉트할 수 없다 하는 그 이혜희 기자 WP 재미동포 이혜희 기자의 그 인터뷰가 난리가 나가지고 주어가 없다 가짜 뉴스다 민주당의 선전선독이다 하다가 아주 난리 났었죠. 이혜리 기자가 그냥 녹취도 공개하면서 실제 인터뷰를 다 공개하면서 그죠? 거기부터 시작해가지고 거기서 주어가 누구냐, 목적어가 뭐냐, 메시지가 뭐냐, 메신저가 누구냐 이런 걸 싸우고 있는 대통령실을 보면서 국민들은 한숨을 지었을 겁니다. 그리고 그거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이후로 별로 나온 게 없는데 만찬에 가가지고 그 이벤트 행사 아메리칸 파이 맥클레인의 아메리칸 파이 불러가지고 앵콜송을 받았고 또 그걸 수도 없이 연습해가지고 그 바이든이 이건 하나 붙일게요 옆에 바이든이 국빈 만찬에서 윤석열한테 미스터 윤 아메리칸 파이를 한번 불러봐 하고 설득을 했는데 윤석열은 단번에 억셉트하면서 알았다 했다. 미리 가기 전부터 연습을 했었고 그 국빈 만찬 아메리칸 파이를 지금까지도 그걸 갖다 회자가 되어 있고 잘한 거죠. 그 정도는 그건 하나 이벤트에 불과했고 국익에 실익이 되지 않은 국익에 실익이 없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제 같은 경우 상하 양원의 그 영어 연설 그거 말이죠. 그 윤석열 스타일로 한 거예요, 솔직히. 그것 때문에 윤석열이 영어가 괜찮더라, 실수하는 줄 알았는지 몰랐더라, 발음도 좋고, 여유도 있었고, 유머도 있었고, 대한민국과 미국의 70년사, 또 대한민국의 부흥사, 현재까지 다 말하고 있었다. 명연설이었다. 근데 명연설은 하나도 없어요. 그 두 개가 이벤트 행사로 했지만은, 그 두 개가 결국 뭐가 됐어요? 지지율이 올라가지 않는 결과가 나왔다. 국민이 원하는 것은 누구나 국빈 만찬으로 갔기 때문에 미국의 초청으로 갔고 미국의 모든 경비와 이벤트를 그랬기 때문에 잘만 맞춰주면 되는 거였다. 근데 윤석열이 갖고 온 것은 지금 뭐냐? 두 개뿐이 없더라. 아메리칸 파이를 부르고 나서 바이든한테 준비된 그 즉흥적인 게 아니었죠. 준비된 기타 선물을 받고, 또 바이든의 극진한 칭찬을 받으면서 사진첩을 받아왔다. 그 두 개뿐이 받아온 게 없다. 그럼 우리는 뭐를 갖고 왔는가? 그 미국 백악관이 미국 백악관 보좌관이 한국이 현재까지 133조, 1,0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해서 한미 동맹에 강하여 미국의 제조업이 부흥하며 미국의 일자리가 마련했다. 그런데 우린 가서 단 1원도 못 가져왔다. 투자 계획이라는 게 59억, 넷플릭스 3조, 또 코닝사 유리 같은 거 5조, 그래가지고 17조인데 그건 전부 다 MOU였다. 지금까지 기업이 따라가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미국한테 가져온 건 전혀 없다. 그런데 우리는 윤석열이 미국 방문길에 또 삼성 SDI 배터리가 또 50조를 투자하고 SK온도 얼마 투자하고 이런 식으로 또 갖다 바치고 왔다. 삼성 SDI 5조인가요? 그래서 결정적으로 나타난 게 뭐예요? 이 핵 문제죠. 미국에 가는 게 목적이 우리가 북핵
위협에 대해서 한미일 공조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중국의 남하에 대해서 한미일 공조하는 게 아니에요? 러시아는 뭐 별로 없고 요번에 그 우리 한미일 공조 3개월 동안에 윤석열이 지지율 끌어올리기 위한 한미일 공조 전략이 그죠? 그런데 북핵 문제가 이게 왜 나오느냐? 그만큼 우리가 위협적이고 우리 생존의 문제니 우리한테 유리하게 가져왔어야 되는데 뭐 핵 잠수함이 한번 정기적으로 좀 더 오겠다. 그죠? 그 핵 잠수함이 전혀 소용이 없다니까요. 북한이 우리한테 핵 공격을 하면은, 200km만 쏘면 되는데, 그 10,000km, 13,000km ICBM만 실은 핵 잠수함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오히려 미국과 러시아를 자극할 수가 있고, 또, 미국을 위한 핵 잠수함이죠. 그런데, 그걸 갖다 들어오면서 사실상 핵 공유라고 대통령실에서 궤변을 늘어놓고 윤석열의 업적으로 포장하다가 미국 국방부나 미국 국무부나 또는 미국 백악관에서 절대 핵 공유가 아니다. 사실적으로 핵 공유가 아니다고 그냥 단칼에 잘라버리죠. 만약에 한국과 미국이 사실적으로 핵 공유가 들어가면 세계가 들썩이고 일본도 들썩이고 중국과 러시아도 들썩이겠죠. 그런 위험한 말 쓰지 말라. 우리는 대한민국의 비핵화를 갖다가 요번에 확약을 받았으며 남한이 핵 개발을 하지 않는 날 확약을 받았으며 핵 공유가 절대 아니다. 확 그냥 그 윤석열의 면상에다가 김치덩어리를 던진 거죠. 김치나 먹고 가. 응? 너한테 해준 거 아무것도 없어. 우리는. 너희가 그 IRA법이나 전기차 보조금이나 반도체법에 대해서 너는 말도 안 했고 한미 정상회담을 하고 그러면서 말도 안 했고 또 핵 보유나 또는 핵 전술 전략 배치나 또는 핵 확장 억제에 대해서 우리는 언급한 게 없다. 결국은 이렇게 된 거죠. 응? 그러면서 윤석열은 붕 떠가지고 만찬장에서 와인 마시고 포도주 마시면서 노래 한 곡 신나게 부르고 다음 날은 상하 합동연설을 영어로 해가지고 기립박수를 수십 번을 받고 그렇죠. 이 과정에서 이게 뭐가 문제가 심각하냐 말입니다. 고고 TV만 아마 이런 방송 하는데 김건희가 절대적으로 요번에 두각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응? 바이든 부부를 만나고 해리스 부통령 부부를 만나고 원비어 모친을 만나고 질 바이든과 당도 행사를 갖고 그렇죠. 요번엔 교포 만난 게 오늘 아마 교포 만날지 모르겠어요. 교포 만나가지고 어쨌든 하다 한복 입고 한번 만나는데 또 안젤리나 졸리를 만나고 김건희가 엄청나게 두각이 됐다는 거죠. 오히려 윤석열의 동정보다 김건희의 동정이 더 많이 국내 신문에 부각이 됐죠.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대통령의 홍보실과 대통령의 어전 담당은, 어전 비서관 이런 애들은 모두 김건희에 초점을 맞췄다. 그 사진 자세히 보면은 항상 윤석열보다 김건희가 두각이 나타내고 김건희가 윤석열보다 더 크게 나오는 게 많아요. 부부가 그 같이 사진 찍힐 적에는. 응? 보시죠. 대단히 심각한 건데 그 백악관을 방문했을 적에 그 윤석열이 하고 김건희가 방명록에 쓰죠. 국빈 방문. 백악관에서 그 만찬 전에 국빈 방문으로 백악관 돌아보게 되죠. 백악관 관제를 돌아보게 되는데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우리의 글로벌 동맹을 위하여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이런 경우는 없어요. 그냥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하면은 그 밑에다 김건희 이렇게 쓰든가 대한민국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박는 경우는 없어요. 이거는 백악관 방문해서 그렇다고 칩시다. 백악관 방문해서.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국빈 오찬 성명인데요. 미 국무부 본관 건물에 위치한 벤자민 프랭클린 국빈 연회장 국빈 오찬에서 이건 해리슨이 주최한 걸 거예요 아마.
여기도 70년간 보여준 동맹의 우정을 잊지 않겠습니다. 동맹의 멋진 미래를 함께 만들어 갑시다. 4월 27일 미국 시간이니까 우리보다 하루 늦죠. 대한민국 대통령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 똑같은 글씨체와 똑같은 똑같은 면적을 차지하죠. 그죠? 그리고 그 김건희가 단독으로 서명하는 것도 있고, 이건 동격이라고 지금 대통령실에서 일단은 동격이라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런 걸 공개한다는 자체가 사실상 김건희와 윤석열은 동격이고 둘 다 대통령이라는 걸 지금 보이는 거예요. 언론에 따르면 이런 경우는 없었다 그래요. 동시에 대통령 부부가 국빈 만찬이 돼가지고 대통령 누구만 하면 되는 거지 부인까지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이런 거 쓰는 경우는 없었다 그래요. 어디 관광지 방문하는 거랑 다른 거죠. 미국의 심장부에 들어가서 대통령과 대통령 배우자 이런 식으로 쓰는 건 없었다 그러죠. 언론인들이 지금 말을 하기를. 나도 사실 몰라요. 근데 언론인들이 몇 개나 그런 게 사이드 기사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게 뭐가 문제냐 하면은 그 원비의 모친을 만났죠. 뭐 조선일보나 중앙일보나 또는 뭐 일반 중도까지도 또는 우파들은 봐라 문재인이가 안 만나주고 뺀치난 원비의 부모들이 문재인이를 뺀치놓고 문재인을 안 만나줬는데 김건희를 만나줬다. 그죠? 이거 대단한 사건이에요. 원비의 부모를 만나는 것은 그죠? 대통령이 만나야 되는 거예요. 대통령이. 왜? 이건 대북 관계. 북한의 안보, 국방, 인권 이거 모든 게 결집된 게 원비어 사건이죠. 미국은 난리가 나고. 그럼 이거 대통령이 만나는 거예요. 왜? 대북 관계, 안보, 국방, 인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 김건희 민간인의 권한이 아니라는 거죠. 김건희가 원비어 뭐를 만났어? 이건 대북 관계를 개입하는 거고 안보 관계를 개입하는 거예요. 제 생각이에요, 이거는. 나 이때 대단히 충격받았어요. 이때까지 말씀은 안 드렸지만. 벌써 20분이 넘었습니까? 그리고 지금 제가 4박 6일 동안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데 왜 까만 장갑, 하얀 장갑을 끼고 지 혼자 설치고 다니냐 이거죠. 공식 환영회에서 누구도 까만 장갑, 흰 장갑을 안 끼고 다녔단 말이에요. 그 어전 실수 이전에 어전 실수 맞아요. 김건희가 돋보이기 위해서 미국 영화 배우, 미국 유명 부인들의 흉내를 낸 거죠. 서양 유명 부인들의 쪽팔린 줄 알아야지 이런 걸 가지고 아름답다 그러고 하면 어떡합니까? 쥐가 뭔데 계속 돌아다니면서 대통령과 똑같은 동격으로 방명록에 사인을 하고 다니며 모든 사진이 김건희 중심으로 찍었느냐 이거죠. 대부분이 윤석열의 사진보다 김건희 사진이 훨씬 많았고 그걸 대통령실에서 뿌리고 또 그 언론들은 특히 인터넷 언론들이 그러죠. 포커스를 김건희에 맞춰가지고 사진을 뿌리고 있었어요. 실세라는 것을 김건희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조롱하는 입장도 있지만은 다시 정리하면은 이번 윤석열의 5박 7일의 방문은 미국 국빈 만찬 방문은 가져온 게 없고 명분은 있으나 실익은 없었고 국익은 없었고 미래는 불투명하게 되고 국제관계에서 한미일에 확 붙은 건 좋으나 상대적으로 러시아, 중국을 더 강한 적으로 만들 수 있는 염려가 되고 솔직히 말해서 우리가 지금 중국 의존도가 30%예요. 경제만 그런 게 아니야. 국방도 솔직히 그래. 그런데 지금 4박 5박 7일간의 과정을 보면은 나갈 때부터 워싱턴 포스트 이혜리 기자하고 설전, 대한민국과 워싱턴 포스트 기자하고 일개 기자하고 설전을 한 거예요. 대통령실과 국힘과 그죠? 다 대통령실 국힘이 이혜리 기자 이제 가짜 뉴스를 한다. 이혜리 기자가 나쁜 년이다.
그 꼴통 보수들이 막 이재리 기자한테 또 빨갱이 그렇게 막 쌍욕하는 거 보세요. 그게 지금 국힘의 현실이고 대통령실의 현실이에요. 어떻게 W 포스트 기자하고 대통령실이 싸우는지 나 이해가 안 가고, 그 다음에, 주호가 뭐 어쩌고 저쩌고 가짜뉴스 선동에다 하고, 또, 한미 혈맹 강화, 그 다음에 대북 핵 억제력 확장, 그거로 갔는데, 대북 핵 억제력은 하나도 가져오지 못하고, 말의 성찰만 받고, 대한민국의 핵 포기, 그죠? 대한민국의 핵 포기, 핵 개발 포기를 영구히 서약을 하고 왔다는 거죠. 그럼 보수가 추구했던 거는 뭐냐? 이렇게 되는 거고, 일반 국민들도 너무한 거 아니냐? 심지어 좌파들도 우리야 비핵화 문재인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지만 속으로는 우리도 핵 개발해야 돼. 북한 놈들이 저렇게 핵을 갖다가 완성을 하고 그냥 희한한 거야. 지랄탄을 만들어가지고 지랄탄 모르시는 분 있죠? 80년대 막 이러고 막 체류탄 쏜 거 있어. 지랄탄 같은 형태로 막 대한민국을 언제 핵 공격을 할지 모르는데 도대체 핵 포기를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응? 이 핵 포기 문제에 대해서 대통령실 실제적으로 국가안보실장인 그 1차장인 국가안보실 김태효가 사실상 핵 공유다. 미국이 우리를 인정해 준 거다. 그 다음에 국회의원들은 전부 다 윤핵관 윤재욱 전부 다 김기현이 사실상 핵공유다. 이건 대단한 업적이고 치적이다 하다가 그냥 백악관에서 핵공유 아니야. 사실상 핵공유도 아니야. 사실적으로 핵공유가 절대 아니야. 너희는 핵 포기를 하고 갔어. 그 말하고 나서 그냥 영혼이 틀리고 완전히 역풍이고 실패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